안녕하세요. 북 컨텐츠 크리에이터 제이라이프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일상에서 세일즈를 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에 대해서 내가 영업 직군이 아니어서 나는 세일즈를 하고 있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한번 이런 상황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친구와 어떤 약속을 잡을 때 어떤 식당에 갈지 그리고 어디서 만날지를 정하는 과정 또한 하나의 어떤 상대방을 설득하는 시간이 될 수 있고요. 혹은 내가 업무를 할 때 동료와 회의를 하면서 내 의견을 관철시켜야 할 때 나는 세일즈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누구나 세일즈의 시대를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세일즈맨이 되어서 상대를 설득하고 어떤 나의 생각이나 제품을 효과적으로 판매할 수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 책의 표지를 간단히 보자면 굉장히 샛노란색의 배경 표지를 볼 수 있는데요. 확연하게 대비되는 붉은 핑크빛 컬러를 써서 제목과 일러스트를 강조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가운데 일러스트를 보면 어떤 남자가 자기의 제품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하는 듯한 일러스트가 보이는데 그게 어떤 하나의 상품 택처럼 글자에 달려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보편적으로 생각했던 그런 영업하는 사람들의 이미지를 굉장히 직관적으로 표현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크게 3개의 챕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챕터에서는 누구나 무엇인가를 팔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가 세일즈맨인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적으로 세일즈맨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는지 그리고 그 방식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챕터에서는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두 번째 챕터를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마지막 3번째 챕터에서는 상대를 어떻게 사로잡을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흔히 피칭이라고 하죠.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고객한테 짧은 시간 동안 나의 어떤 능력이나 서비스를 알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영업이나 세일즈에 대해서 여러분의 평소 인식은 어떠셨나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떠올렸을 때 좀 부담되는 느낌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평소에 일상적으로 영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는 보험 영업이나 금융상품 영업 이런 것들을 주로 듣다 보니까 뭔가 내가 속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도 좀 되고 내가 만약에 영업을 한다면 너무 부담될 것 같고 이런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책에서도 앞부분에 우리가 흔히 영업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갖고 있는 부정적인 편견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과연 영업이 부정적인 면모들만 가지고 있을까라는 반론을 제기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영업, 설득을 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드린 것처럼 사실 우리의 업무나 일상에서 누군가를 설득해야 하는 일은 굉장히 비일비재하죠. 이 책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영업을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더 나한테 와닿도록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책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3가지 조건으로 동조, 회복력, 그리고 명확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 동조라는 거는 고객의 입장을 헤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 공감과 관점 바꾸기 이렇게 2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우리에게 공감을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익숙한 개념일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 마음 공감되죠. 그거 정말 힘들죠. 이렇게 해주는 것이 공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사실 어떤 비즈니스적인 측면에서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공감만 해주는 것에서 나아가서 관점을 바꿔보라고 제안을 하고 있어요. 관점을 바꿔보는 게 공감과 차이를 갖는 점은 공감이라는 거는 상대가 어떤 감정일지를 생각하는 거고요. 관점을 바꾼다는 거는 상대가 어떤 생각을 할지 한번 상상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고객이 어떤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 라고 할 때 공감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힘들죠. 어떡해요. 이런 식으로 어떤 감정적인 동질감을 느끼게 만드는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근데 관점을 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고객이 이 문제에서 빨리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어떤 실천부터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본다는 거죠. 사실 책을 읽으면서 저도 이런 관점 바꾸기의 중요성에는 굉장히 좀 공감이 많이 됐지만 실질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어떤 명확한 정답이 있다기보다는 내가 여러 번의 그런 경험을 거치면서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하면서 그 속에서 조금씩 힌트를 찾아 나가는 것만이 정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타인의 마음을 움직이는 2번째 방법은 바로 회복력입니다. 회복력이라는 거는 영업인들이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거절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을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저도 이 부분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의 제안을 거절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내가 상처를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책에서는 효과적으로 세일즈를 하기 위해서는 수많은 거절의 단계들을 잘 거쳐낼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효과적으로 이겨내는 방법으로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져보고 거기에 답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던져봐야 할 질문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이게 영구적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구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한순간의 일시적인 문제다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보편적인 문제인가? 라고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인 항상 작용하는 문제가 아니라 특수하게 발생된 문제다 라고 답변을 해보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이게 개인적인 문제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면서 이건 외부에 의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떤 나의 개인의 문제와는 거리가 있다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런 스스로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아보면서 이 문제가 지속해서 발생할 거다 라는 부정적인 마음 대신에 이거는 특수하고 일시적인 문제일 뿐이니까 난 이걸 잘 해결해낼 수 있다 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명확성인데요. 다양한 방법으로 프레임화 시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고객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와닿았었던 건 피치 대본을 작성해 보는 거였어요. 피칭의 뜻은 야구에서 투수가 타자에게 공을 던지는 걸 말한다고 해요. 즉, 한정된 시간 내에 어떤 나의 서비스나 나라는 사람을 효과적으로 어필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피칭 방식은 엘리베이터 피칭이라고 해서 엘리베이터에서 갑자기 투자자나 결정권자를 만났을 때 엘리베이터가 이동하는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원하는 바에 대해서 설득을 하거나 어떤 결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피칭을 이야기를 해요. 책에서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피칭 방법을 이야기하는데요. 어떤 나의 제품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 피치부터 시작해서 트위터 피치라고 해서 140자 이내로 짧게 정리한 문장을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픽사 피치라고 해서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사람들을 집중하게 만드는 피칭 방식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책을 보시면서 직접 실천해 보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결과물을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책과 무기가 되는 시스템을 같이 읽고 진행하는 독서 모임 오도독이라는 모임을 진행을 했는데 그 모임에서 각자의 피칭 대본을 작성해 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피칭 대본을 작성할 때 꼭 넣어야 될 요소를 저희는 5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고객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문제를 파악하고 그것에 대한 관점 바꾸기를 통해서 고객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싶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두 번째 필요한 건 내 제품이 고객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단계별 계획을 제시하는 건데요. 첫 번째, 두 번째 요소들을 통해서 고객이 내 제품에 관심을 갖게 됐다면 나아가서 어떻게 하면 저 제품을 구입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의문을 해소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손실과 이득을 예고하는 거예요. 내 제품을 구매했을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을 때 고객이 겪게 되는 문제는 무엇일지에 대해서 언급함으로써 고객의 마음을 더 잘 움직일 수 있고요. 여기까지 진행이 잘 됐다면 마지막으로 5번째 필요한 건 바로 행동 촉구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 제품을 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걸 꺼리기 때문에 이 행동 촉구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연구를 했을 때에도 행동 촉구를 명확히 하는 것과 그렇지 않았을 때 구매력의 차이가 굉장히 크게 났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절에 대한 두려움을 잠시 내려놓고 고객이 명확히 수락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행동 촉구에 대한 제시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마침 다음 주에 이 날짜가 비어 있는데 한번 체험해 보시겠어요? 라는 식으로 고객이 내 제품을 실질적으로 활용해 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바로 행동 촉구입니다. 이렇게 5단계에 거쳐서 작성한 피칭 대본을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확실히 막연하게 책을 읽고 나서 그냥 생각만 하는 것보다 실제 내 제품에 도입해서 한번 피칭 대본을 만들어 보는 게 훨씬 더 유익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자신만의 피칭 대본을 써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은 상대를 효과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책, 파는 것이 인간이다 라는 책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더 재미있는 책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